이장원 감독님을 한상 가운데로 모시고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행사는 뭐 스테이지 대비 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토론 진행하는 제 말씀을 약하기로 하고 정말 단 1초라도 감독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방식은 전과 동이고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이장원 감독님께서 적답을 하실 사항이면 적답을 하시고 아니면 몇 분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시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진행을 제가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YC 청년회의 충청 상임부처 대표 윤경숙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중에 울컥울컥 여러 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도 가슴이 울컥울컥 하면서 저희 감독님의 나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걱정했던 시름이 조금은 풀리는 듯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영화 하보우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약속입니까? 네. 예, 언제 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상영이 언제 될지. 저는 이거 사실은 여러 사람한테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총선 전에 좀 개봉할 수 없느냐는 소리를 무수하게 들었는데 제가 생각에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지금 단계에서는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 영화가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 개봉할 생각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니까 5월 말에 시사회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전문적인 의견 또 그런 걸 듣고 보충, 수정 이런 걸 한 다음에 6월 달 안에 배급을 결정을 해가지고 개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YC 청년회의 상임대표 윤경숙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봉 전에 저희 포럼이나 지금 소확행 아카데미도 와 계시고 여러 팀이 와 계셨는데 함께 지금 손 드신 분이 그렇게 모시도록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장두석 고문님 이제 원로 어른이십니다. 오늘 저 감독님 말씀에 많은 걸 잘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역사 얘기를 하시고 또 역사로 또 저런 영화를 화하니까 더 실감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얘기가 나와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무렵만 해도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유태민족이나 유태국가보다도 훨씬 강하고 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우리 고구려 조상들 만주벌판에서부터 지금 감독님이 말씀한 요동반 만리산성까지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 조상들 땅. 그때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었는데 신라의 성덕요한이 김춘추하고 김유신을 시켜서 당나라 당태종한테 가서 사대주의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고구려하고 평양항하고 백제성도 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만주벌판에서 요동반도 다 죽였다. 그거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축소되고 적은 땅이죠. 그로부터 또 쭉 내려와가지고 고려 만렙에 그래도 최영장군이 우리 조상들 땅을 찾으러 가자 하고 갔는데 거기 또 이성계하고 정도전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와서 다시 요즘으로 혁명식으로 해서 조선조를 세웠어요. 조선조 500년 동안 마지막에 민비가 정치를 하면서 청나라, 러시아, 일본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국토를 반투하는데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일을 못 본 나라가 우리입니다.
이런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런가 하면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승만 박사 치하에 이구범 씨 부인이라고 박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또 욕심이 있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이강석을 삼기 위해서 결국 자기 남편을 부통령을 만들려고 무리한 저런 선거를 치러가지고 이승만 박사까지 욕되게 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내가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보수를 또 이렇게 해놓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람, 경험도 없는 사람들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오늘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 우리 감독님께서도 그 역사를 강추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는 거, 자 우리 국민을 저도 저 2번 봤습니다. 이거 네. 해방 이승만 박사 나온 그 이랬는데 참 교육상 우리 후손들한테도 절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역사를 기반으로 한 그런 영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도 많은 역사 공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시. 그럼 고맙죠. 질문 안 하셨으니까 답도 아니고요. 저는 그 국토에 대한 그 환상이라든지 과거에 이런 거는 많이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국토 갖고 개인적인 국가 이기심보다는 정신력, 그래서 G2가 돼서 강대국이 갖고 있는 세계는 이제 한 나라다라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신인류라는 실감이 들거든요. 옛날에 미국 가면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가면 의상서부터 쇼윈도가 거의 칼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한국의 젊은이나 유럽의 젊은이들이나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부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시꺼먼 옷 입고 하는 거 보면 얘네들이 점점 모양을 잃어가는 걸까 아니면 뭐 때문에 저렇게 통일된 모습일까 했더니 새로운 인류들이 전부 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의식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변화하는 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자 하는데 여기서 점점 더 새롭게 활발하게 열려지는 것은 K 콘텐츠, 한국식의 문화, 한국식의 음악, 한국식의 미술 이것들이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새로운 국토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나라가 빨리 의식이 깨었으면 하거든요. 그것이 박근혜 때문에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최범사입니다. 대중영화를 제작하신 감독님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다니까 돈도 안 되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 주시는 데서 찬사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우보만이라 해가지고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모가디슈나 영화 모가디슈 아니면은 하우보만은 어떠한 외국인과의 약속이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을 해준다면은 빨리 우리들이 습득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거 홍보 활동에 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건국전쟁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혹시 감독님께 제작하는 그 다큐가 있을 경우에 화면을 보니까 건국전쟁에서는 그냥 있다라고만 해가지고 그 실증된 자료를 확대를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그 보는 감상자들이 그런 일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기사화돼 있고 어떻게
문서화 되어 있는 날을 못 보고 지나가는 아쉬움이 있다는 네. 혹시 그런 점이 없도록 감독님께 유의를 해주셔가지고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돋보기를 보고 좀 보듯이 좀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1차 시사회를 하고 여러 경청을 한 다음에 수정할 것과 보충할 것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한국관광사 최범서 이사회 의장님께서 고개를 주셨습니다. 예, 다음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저는 ROTC 19기 안정근이라고 하고요. 몇 달 전에 이제 그 백선현 장군 기념사업회 관계일로 해서 우리 이장호 감독님이랑 당일 부산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또 많은 그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그 감독님 말씀 듣고 거꾸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때도 느꼈던 거지만은 어쨌든 백선혁 장군님도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부모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실은 낙동강 전선을 실질적으로 지켜서 저희가 이제 6.25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제 단초가 되었던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건국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결국 우리 현재 이르기까지 산업혁명과 그다음에 여러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했던 박정희 대통령 이런 것을 지금 많은 지금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무선 미디어 핸드폰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미디어들이 현재 지금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오게끔 한 기초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중고등학교 윤리 과목도 없고 도덕 과목도 지금 사실 시간표는 있지만 교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결국은 미래를 가려면은 현재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커나가는 초중등생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교육을 좀 지금 오늘 제가 느낀 게 우리 감독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좀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하보만의 약속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중등교육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감독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 좋은 저희 진원이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육을 통한 그 역사 의식의 제고에 관한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다른 분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수학행 아카데미 어느 분이 발언하실까 지금 이렇게 의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외국 실장님께 마이크 좀 주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정명찬 교수. 예. 한국체육대학교 등교수 정명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정호 감독이 이제 저희 국가관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얻었습니다. 대중적인 영화 만드신 분이 어떻게 국가관을 확립을 확실하게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요. 제가 근래 이제 영화 두 편을 봤습니다. 진보 영화하면 보수 영화를 봤는데 기류의 김대중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는 이제 건국전쟁을 봤는데 그 영화 두 편을 보면서 느낀 건 영화적인 측면에서는 이 피날레 부분을 마지막에 제 2편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장호 감독님께서 작품을 만드실 때 한 편으로 압축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거기서 핀실 끝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화면 내용 자체가 너무 흑백으로만 전개되다 보니까 근래 젊은 층들은 흑백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식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흑백 부분을 좀 더 세련되게 그래픽이라든가 애니메이션 형태로 좀 함께 노출해 주는 게 영화의 신선도라든가 핵심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영예로운 한국체육대학 1회 졸업생 체육행정의 달인 정명찬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이 좁아가지고 밑에 제가 못 챙겼는데 우리 그
시장님 말씀하시죠. 예, 이장호 감독님 그 용기의 계기를 구합니다. 제가 이장호 감독님하고 인연은 작년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장호 감독님이 그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할 일을 저는 언론계 출신입니다. 지금 소학회 아카데미 원장을 하고 있는데 정용상 교수님하고 이 감독님이 같이 수강하고 계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지 못할 일을 이 감독님이 대신하고 계시는 걸 해서 모든 제 노력을 다해서 돕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앞으로 영화가 이 상영이 되면 한 분이 빅맨신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건국전쟁이 이 100만, 150만 정도 가까이 됐는데 앞으로 1000만 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성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또 하나는 감동한 게 이장호 감독님께서 이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 시절에 본인, 여동생, 남동생 다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증오심을 거꾸로 내가 지금까지 왔는 게 70년 동안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지금 역사 공부를 다시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마지막 영생을 바치는 그 용기에 저는 계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장호 감독님 이 영화의 대박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질문 대신에 그런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권면 덕담, 이런 격려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지금 문화예술 이런 파트 전문가들이 많으시죠. 한국체육대학 김종훈 총장님, 예, 말씀하시죠. 오늘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감독님한테 질문보다는 여러분한테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항상 우리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의 보호와 나라 만세를 항상 하면서 과연 다른 나라도 하느님이라는 애국가가 들어간 나라가 있을까? 전 모르겠거든요. 혹시 다른 나라도 그런 애국가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국 경험들 많이 하셨을 텐데. 영국이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만 하느님 보호하는 만세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곡가 안익태 선생님이 그 책을 보니까 작자 미상으로 돼 있어요. 우리 유명한 도선 안창호 선생님 또 윤치호 선생님이 서로 자기가 했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웃기만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건 추측인데 안창호 선생님이 1절 가사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2절, 3절, 4절은 누군가 후속한 사람이 썼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게 난 그분들의 애국심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작자비상으로. 그래서 이 전설과 같은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핵심이라는 것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색스폰을 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데요. 애국가가 이렇게 보면 가장 높은 음계를 사용하는 쪽이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요것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교육에 어떤 근본적이 없어서 그냥 애국가 하면은 무심코 불러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뭉클해집니다. 아마 외국에서 애국가 부르면 다 눈물을 흘린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에 대한 그
그 신념들은 아직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인천 지역본부를 대표해서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서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장호 감독님의 가장 감동 깊은 그런 강연을 듣게 돼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름은 황명숙이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 그다음 중에는 법학 전공했고 10년은 학생들을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10년은 지금 법원에서 조정연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보다도 이제 흑인 인권운동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그 작품이 생각이 나요. 그 스토어 부인이 그 소설을 씀으로써 사실은 그 흑인 인권운동의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는 무기가 강하다. 그렇듯이 아마 이 영화 하보만의 약속 이 영화가 많은 애국자들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까 저쪽 우리 소학행 선생님께서 100명 영화를 꼭 보라고 했는데 아니 1인당 100명씩 해가지고 1000만 명 보자 그랬는데 그 약속을 저희가 꼭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 시대 기성세대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의식에 대한 서클을 유행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급반, 중학교 들어가면은 모두 그런 서클 운동을 하면서 나라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유행처럼 번져나갔으면 그 이상 뭐 영화가 흥행이 잘 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거기서 결정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서클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어제도 이승만 대통령 149전에 청년 단체가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모여서 김일성 장학금에 대항하는 이승만 장학금을 수여 매달 50만 원씩 주는 그런 장학생을 50명한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발적으로 우리가 후배들이 아니죠. 우리 손자들, 아들, 딸들한테 자꾸 서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네, 말씀. 마이크 주세요. 기자생활 때 문화부 이랬죠? 예, 저 언론인 김학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대학교 때가 70년대 후반기였는데 그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그 당시만 70년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에 뒤져 있다는 우리 영국 사회주의 전공학자가 이제 쓴 걸 크게 놀랐었는데 그때까지는 국내에서 쉬쉬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국전쟁에서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건국 과정을 이제 사실대로 잘 보여줘서 성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부분까지 다루신다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에서 진짜 평가를 받게 된 거는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과의 우위에 설 수 있는 병목장을 만든 아주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었나. 만약 그런 걸 평가를 못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도 절대적으로 인권적인 탄압 뭐 이런 부정적인 게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못 받을 건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높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요즘 그 40대, 50대들이 근본적으로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국전쟁은 처음 시작에 한반도를 보여주면서 남쪽은 불이 휘황찬란하게 24시간 밝히고 그다음에 북쪽은 어두운 지역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40대, 50대는 제가 보기엔 북한은 애당초 잘못 경제적으로 빈궁한 나라고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라는 거를 아주 그걸 기본적으로 무시를 하고 하는 그런 역사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전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상당히 편향되게 가리키면서 오늘날 이제 삐뚤어진 사고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그 경제적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은 오히려 지금 그 40대, 50대들이 또 새로운 또 역사적 의식이나 자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크로스오버해서 중점적으로 좀 부각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하고 소제목이 나가고 그게 끝나면 이어서 이제 경제국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나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북한보다 국민소득이 떨어졌을 때 오셔가지고 그것을 역전하면서 상상치도 못하게 앞선 때까지 정치를 하셨거든요.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시설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 덕으로 북한 정부가 수립하자마자 경제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 남한은 일본 정책에 의해서 농산물 생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국 시대의 그 경제 떨어진 건 뭐 말할 수 없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뒤를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산업의 중공업화하는 것. 아마 난 그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맹자의 책에 노노모 대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한 책이 고자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성경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을 고통을 준다, 가난, 또 시련을 준다, 뭐 여러 가지 장애를 주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런 자산이 되게 하는 그 고통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들어맞아요. 그 어렸을 때 가난, 사회에 나와서의 가난, 그리고 남로당 때문에 받은 시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선택이 미리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경제 부국에 대한 국민과 동질감, 잘 살아보겠다라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하시죠. 뭐 다른 분 있으시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해주시죠.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정영삼 박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장호 감독님하고 좀 인연이 꽤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안 말씀을 많이 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회의를 하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그 건국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범국민 추진 운동 본부를 지금 만들려고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뭐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배재학당 최연소 학생으로서 이승만 박사님하고 같이 수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영삼 대기자님이 건국전쟁이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서 책을 찾아주셨어요. 할아버지 책을. 저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서울에서 같이 유학을 했고, 아버지는 7사단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화천에서 같이 전방위적 뛰면서 서울에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건국의 근대사의 중심에 있는 집안이 됐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면 윤정옥 교수님이 저희 부모님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요새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후손으로서 역할을 너무 안 하고 산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집안의 얘기인 줄만 알고 누구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고생하신 이런 많은 흔적들 그 식민지 시대 하에서 이승만 박사와 같이 독립운동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협성신문 만들어서 청년들 가르치는 거 그 무제한 시대에 교회를 20개, 30개 지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지금 사무실 아현동에 가지고 아현교회부터 그 주변의 교회는 할아버지가 다 아마 만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후손으로서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거는 내가 정말 도리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집안 어른들 다 돌아가셨는데 저 하나 남았는데 저라도 할아버지의 흔적을 좀 더 연구하고 이승만 연구재단도 가서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서 나 자신이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고 가야지 내가 집안 얘기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건 정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요새 많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좀 다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어르신들한테 많은 얘기도 듣고 요즘에 또 생생현대사라고 근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하나님이 보호하사 약속에 들어가셨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앉아서 문득 해봤어요. 그 칠사단에 계실 때 제가 어려서 방학에 잠깐 가면 유영수 여사님과 같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금 그 있는 집 자손의 후손이라서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 전방에 다니시면서 김치를 12가지를 이렇게 담아놓고 다니시면 두 분이 저희 집에 와서 꼭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지금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 가슴 아픈 점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 이상호 감독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모든 얘기를 담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집니다. 우리 이상호 감독님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좀 모아드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로 맺어지고 피로 이루어진 그런 위대한 조국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작은 이익을 다 모두 함께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간 2시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8분 후에는 좀 닫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나라대님 이사님께서 먼저 김영훈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단체 관람을 많이 교육용으로 해서 영화 관람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이 영화 5번의 약속을 어떻게 정부 측하고 좀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은 가장 큰 효과를 보려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건의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 마케팅에 그 사립 그 고등학교 중학고등학교 이사장 회의에서 이 영화의 그 단체 관람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게 예, 한류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시죠. 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관 명예교수 박상길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장호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증을 듣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 하보음은 이 영화를 만들면은 자칫 기독교 영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왜곡된 그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우려를 지금 제가 갖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곡된 그동안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 그래서 제목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이 포럼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지금 종교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 영화에 반영이 된다면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영화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포럼에 애국가 안익태 이승만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승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독립운동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기독교에 영향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독립운동도 33일에 그 선언문도 만들어지고 이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강사분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한 분이 일어나셔서 그건 너무 결과구애 아니냐. 어떻게 기독교 정신만 그게 반영이 된 거냐.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에서 지금 거의 기독교적인 얘기만 하고 그리고 저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우리 전통사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영화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그러한 보편적인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저 영화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매랑되지만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나 영어로 번역하면 다 가시거든요. 이게 천주교나 개신교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신교에서 그것은 그거 갖고 사람들이 편견 가질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하늘이 맹자의 보좌장에 하늘이 사람을 선택할 때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편견을 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마 이런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제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동안에 만든 영화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 어우동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것만 갖고도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구나 그걸 얘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청 관계자께서 클로즈 하러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지금 우리 조줄레 피트플렉스 회장님께서 지금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 듣고 우리 이번에 이장호 감독님이야말로 살아있는 전설 감독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물을 보여주셔서 과연 이장호 감독님은 위인이시구나
원래 대인 미인은 늑대의 묻주랍니다. 남자라고 해가지고 눈물을 진정 흘릴 때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꼈습니다. 평소에 케니지보다도 더 잘 부르는 색스포너이기도 하신데 저는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국 대통령, 산업 대통령, 경제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통일 대통령이 한국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려면 대한민국부터 중심으로 해서 남북 통일이 되고 만주벌파, 몽골까지 아우르는 아까 지역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SNS 시대입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 이장호 형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장호 감독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다 정리해서 주시죠. 제가 정리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진행제 드릴 말씀은 약하기로 하고 이장호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